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휘트니 웹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절대 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거래, 모든 로그인, 심지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감시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리플과 XRP가 바로 이 거대한 인프라를 조용히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금융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통제망의 기초일까요? 이 모든 계획의 핵심, 바로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아젠다 2030이든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든 이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사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동의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시스템은 그냥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동의를 얻어낼까요? 바로 당근과 채찍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당근은 압도적인 편리함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 거래와 신원 인증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더 강력한 당근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디지털 아이디에 가입만 하시면 매달 $1000씩 기본소득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병원비 $800가 없어서 절박한 사람들은 이 유혹을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채찍을 꺼내들 겁니다. 완벽한 통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80개국 이상이 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미 완전 시행 단계에 들어간 국가들인데요.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스웨덴, 인도,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독일, 일본, 캐나다 같은 주요 국가들도 시스템 도입 후기 단계에 와 있고요. 미국은 이미 25개주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영국, 호주,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상 전 세계가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핵심 세력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곳이 바로 세계 경제 포럼 WEF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규제된 인터넷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고 어떤 글을 쓰는지 전부 추적하겠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이걸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익명의 해커들이 일으킨 거대한 글로벌 사이버 공격 같은 대형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달라며 이 감시 시스템을 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우선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디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정부나 특정 기업의 기록이 전송되는 폰홈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요. 법적으로 반대하고 가능한 실물 신분증을 고수하며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로 기술을 막는 탈중앙화된 대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자기주권 신원, 즉 SSI인데요. 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XRP 레저가 바로 이 기술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궁극적인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억만장자들이 과연 이 통제 시스템 안에서 살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이 시스템 밖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옵트아웃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처럼 압도적인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즉 웨이F가 이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로 선정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리플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저항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XRP는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리플과 XRP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이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 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의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2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디파이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 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X데이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